민주당 대선 주자 간 공방이 이전 투구 양상으로 격화하자 민주당 지도부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지만 오늘도 후보 간 때리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두고 이준석 대표와 친윤 중진 의원 간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민주당 상황을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네. 대통령 선거는 사실 미래를 위한 투표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뭐 공감을 하고 네. 사실 유권자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민주당의 모습은 한 14년 전으로 시기가 돌아간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다급하면요. 다급하다. 화가 납니다. 예. 그러면 제일 손쉬운 방법을 택하는데 예. 그 손쉬운 방법이 옛날 과거 찾아서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게 네. 네거티브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아킬레스건이죠. 바로 가장 고통스럽고 미묘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게 바로 이제 네거티브인데 이번에 이제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과거에 4.7 재보궐선거 때 생태탕 공격처럼 그 과거를 집중적으로 네거티브를 공격하면 언론에서 많이 이 보도를 하기 때문에 당장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나중에 득표율이나 표로 보면 별로 효과가 없는 게 바로 네거티브고 마타도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다급하면 화가 나기 때문에 이런 네거티브 공방을 한다라는 분석을 네, 해주셨는데 오늘도 대선 주자들 간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적통 논란 또 김경수 전 지사의 구속에 대한 책임론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세균 전 총리, 김두관 의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따질 것은 따져야죠. 잔류민주당이라고 하죠. 그쪽 사정은 그 당에 계셨던 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 논란의 한가운데에는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민주당 소속이었고, 예. 근데 사실 지금 저는 그때 이제 추미애 후보가 예. 같이 그 당에 있었죠. 저는 뭐 원래 적통을 얘기한 것은 네, 이제 정체성을 좀 제대로 따지자. 당의 정체성을 이걸 뭐 특정인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저는 이건 자격지심에서 나온 거라고 보고. 네. 본인은 어제 저희 비판에 대해서 뭐 대책반에서 이렇게 했다 이러는데 당 대표의 추인 없이 경찰에 고발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적통 논쟁에 끼어들고 싶지 않는데 뭐 원조 논쟁을 하니까 진짜 원조 입장에서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그 당시 한나라당이란 야당과 이렇게 손잡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정당의 주역이잖아요. 탄핵을 반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았으면서 반대표를 던졌다니까 좀 제향상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저희들이 이해하기 좀 어렵잖아요.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네. 뭐 의도는 압니다. 의도는 어쨌든 판세를 좀 흔들어야 되니까요. 네. 그렇다면 이 경선 과정에서 이게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판을 아주 빠르게 네. 크게 뒤흔드는 방법은요. 네. 사람을 감정적으로 만들어서 적과 아군으로 다 가르는 겁니다. 네. 그게 제일 쉽거든요. 네. 그 PR로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탄핵을 찬성해서 반성했어. 이거야말로 이제 완전히 적군 악으로 가는 건데 그때 이제 탄핵을 주도한 사람이나 세력은 한나라당과 같이 연합했던 거 아니냐, 적군하고 내통하고 손을 잡은 거 아니냐라는 예. 식으로 몰아붙이기에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탄핵에 대한 공방, 공략을 하는 모양인데 아마 저것도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은 저는 네. 중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큰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멀리 보면. 이미 이제 어떤 사람은 뭐 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총리를 벌써 3년 가까이 한 사람이 있고 예. 이미 와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완전히 화학적인 작용을 벌써 만들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와서 경선 국면에서 다시 벌써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적군 아군을 가른다는 건 사실 무의미하다고 예. 저는 봅니다. 예. 이와 더불어서 또 나오고 있는 게 적통론, 내가 적통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예. 있거든요. 민주당 적통 주장은 또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적자냐 서자냐 뭐 예. 이거 아니겠습니까? 옛날 삼국 통일 시대로 하자면 뭐 성골이냐 진골이냐 아니면 뭐 육두품이냐 뭐 이런 논란인데요. 저는 이게 오늘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저는 대단히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재명 지사를 겨냥해서 많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당신 적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재명 지사가 정통으로 그러니까 정세균이나 이낙연 두 후보에 비해서는
적통이 아니다라는 건 사실 어느 정도 당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지도 1위를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그걸 강력하게 적통론을 제기한다고 해서 그게 또 큰 효과가 있을지 오히려 내부적으로 상당히 감정적으로 예. 갈라지는 분열을 심화시키는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크게 보면 이거는 저는 득보다 더 실이 더 많은 공방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경선 과정이 더 길어졌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지금 진행될까도 참 관심인데 오늘 이제 나왔던 얘기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김두관 의원이 오늘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 추미애 전 장관을 향해서 공세를 좀 높이는 예. 모습들이 참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김경수 지사의 판단이 지금 나왔잖아요. 네. 최근에 나왔잖아요. 그것을 이용하려는 어떤 의도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것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한 달 넘었죠. 근데 이 과정에서 가장 센 발언이라고 봅니다. 오늘 김두관 의원의 예. 저 발언이. 예. 그러니까 이제 자책골 헤트트릭. 예. 예, 뭐 헤드트랙이다 말하자면 3번의 자살골 넣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앞장서고 주도하고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을 대구지사로 띄우고 그다음에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렇게 이제 사보 처리를 바라는데 원인 제공을 했다라는 건데 그야말로 완전히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고 맹공격을 이제 퍼부은 건데 예. 그것은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지지하는 층이 상당히 있습니다. 경남지사에. 그리고 네. 아시다시피 친문의 그야말로 이제 적자죠. 그래서 다분히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친문과 PK 민심을 다분히 겨냥한 그런 전략적인 발언이라고 보는 거죠. 예, 아주 노림수가. 센, 아주 강한 예. 전략적 발언이라고 봅니다. 예. 노림수가 있었던 발언이다라는 예. 분석이신데 추미애 전 장관도 뭐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오늘 입장을 냈는데요. 일단 책임론에 대해서 추미애 전 장관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여러 차례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당에서 말리는 역할을 했었고 또 최고위원으로서 마지막에 그 불가피하게 그 탄핵 대회에 동참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사죄를 하고요. 그것을 제가 뭐 회피하거나 부정한 바도 없고요. 민주당 맏며느리로서 아드님들이 다 적통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소속만 무늬만 민주당이 아니라 정신도 심장도 민주당이고 개혁 정치를 복원하자 했더니 그런 저의 말씀을 잘 듣고 있구나 반가운 거죠. 뭐. 네,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좀 열린 그런 좀 편안한 반응을 좀 보였어요. 그러면서 예. 이제 오늘 1호 공약이 나왔습니다. 네. 지대 개혁을 발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좀 선명성을 가져오겠다. 나만의 어떤 색깔을 가져가겠다. 이런 전략일까요? 일단 그 의도는 뭐 저는 좋았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관심사인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그 불로소득의 어떤 소득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뭔가 대안을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제 좀 긍정적이고 앞으로 모든 후보들 간의 지금 정책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점에서 저는 긍정의 정책이 물꼬를 뜯다고 보는데요. 네. 다만 이제 추미애 전 장관, 그러니까 후보가 조국 사태부터 워낙 이제 좀 표현이 예.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싸움닭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오랫동안 지속돼서 단기간 동안 그 이미지를 바꾸려면 이런 상당히 좀 정책 시리즈를 좀 지속적으로 내는 노력을 보여야 될 겁니다. 상당히 예. 많은 환골 놀태의 노력을 세게 보여야 될 사람이 저는 추미애 후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맏며느리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옛날부터 맏며느리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 이제 적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걸 잘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경선 초기만 해도 이제 맏며느리가 집안을 막 종횡무진 누비는 모습을 상당히 보여줬는데 지금 오히려 적통으로부터 좀 더 편히 표현하면 아드님들로부터 마치 좀 사면 초과에 몰린 듯한 묘한 좀 상황이 좀 예.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공방, 적통론 이런 것들이 경선 연기가 됐는데 그 기간 내내 좀 이어지겠습니까? 아까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고 이게 거세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적통론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해봐야 본인에게 오히려 실이 더 많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후발 주자들이 이게 뭔가 이제 판을 뒤집으려면 방법이 이제 세 가지가 아니기 이를테면 네거티브는 사실 단기 효과가 이제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네네. 이후에 예상되는
합종 연행 이거 가능성도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네, 본인들이 네. 합종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방법은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국민들 말하자면 유권자들이 가슴에 확 와닿을 수 있는 감성 전략을 써야 되는 겁니다. 네. 엄청난 정말 국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어떤 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야 되는 건데 하는 말씀대로 미국이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예. 초기에는 불리했지만 나중에 여러 가지 판을 민심을 뒤집을 수 있었던 거는 정치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엑셀로드라는 사람이 민심을 표착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이라는 그 메시지를 존 페브러라는 작가에게 주면 젊은 작가, 20대 중반의 작가 중 예. 존 페브러 글을 써서 줬습니다. 그럼 예. 그걸 오바마가 그걸 소화해서 국민들의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정치 심리학적인 메시지, 그 다음에 멋진 글, 그 다음에 어떤 후보의 메시지 이런 게 이제 삼박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아직 국민들의 사이에서는 이렇게 어느 후보도 예. 가슴에 와닿는 메시지를 느끼지는 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 미래네요, 미래에 던지는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중요한 미래고 것으로. 포지티브 그런 건데 앞을 얘기해야 예. 되는 건데 과거를 얘기하고 공격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예, 아직까지 국민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예. 상당히 좀 오히려 좀 예. 언짢은 표정으로 좀 지켜보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정책에 관해서도 좀 긍정적인 토론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좀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야권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할 텐데요. 민주당의 적통 논란이 뜨겁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을 두고 이준석 대표와 친윤 중진 의원들이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발언 준비해봤습니다. 이독치 함께 들으시죠. 송영길 대표는 계륵이라고 공격했고 저는 그래서 춘천 닭갈비는 맛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반응했고 김어준의 뉴스공장 나가가지고 윤석열 총장의 장모 의혹에 대해 가지고 디펜스 해줬던 게 누구겠습니까? 어떻게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당원과 국민들이 오세훈 시장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내서 이뤄낸 승리를 윤석열 총장에 의해서 이뤄낸 승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저는 너무 선을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난 선거 때도 보면은 단순히 지지율 추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라는 당외 후보에게 뭐 제가 좀 표현이 과격할지 모르겠지만 부한해동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당내에 계신 중진 의원들께서는 정중동의 자세로 가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윤석열 총장 1년 넘는 시간 동안에 당 밖에서 사실 대여 투쟁에 선봉에 섰던 사람입니다. 동지입니다, 동지.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하고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자꾸 평가절하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최근 여러 윤석열 전 총장의 말들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평가를 하면서 네. 이제 논란이 좀 부추겨진 건데 네. 친윤 중진 의원이라는 말까지 나왔거든요.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저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을 놓고 당내에서 서로 생각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이준석 전 대표는 뭐 맛있는 닭갈비라고 그랬지만 그 전에는 비빔밥에 이제 당근으로 약간 예. 폄훼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송영길 또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뭐 버리기도 아깝고 하는 또 계륵이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을 돕는 당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우리 동지 아니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근데 왜 예. 보호를 해야 될 때 이렇게 폄훼를 하느냐라고 이제 생각이 좀 각각 다른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전 총장은 아직 지지율을 추이를 보고 민심 투를 하면서 추후 적당한 시기에 입당 시기를 결정하겠다 이런 생각일 것 같아요. 예. 이 앞에 인터뷰 할 때도 본인도 윤석열한테 결정을 못해 참모들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 내가 입당하면 좋겠느냐고. 예. 그래서 저는 당분간 어차피 외부 민심 투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윤석열에게 맡겨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당 대표 네, 입장에서 네. 이준석 대표는 좀 답답하고 말이죠. 좀 예. 어떻게 보면 좀 아쉽고 좀 짜증도 나겠지만은 새로운 정치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을 그대로 외곽에 돌도록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아쉬우면 들어오는 거고 아니면 계속 가는 거고 어차피 제3지대로 가거나 민주당으로는 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예. 좀 더 밖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좀 여유를 갖고 지켜보는 게 괜찮지 답은 않겠냐라는 게 정해져 제 있다라고 생각입니다. 생각하시는 거군요. 예, 최진 그렇습니다. 제 원장님은. 개인적인 예. 생각은.
근데 이게 기다리기가 참 힘든 이유가 지지율이에요. 이게 예. 매주 이게 지지율이 나오는데 추이를 보면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 근데 이걸 이제 분석하는 조금 전에 저희가 김영환 의원을 모셨지만 이건 그냥 민주당 컨벤션 효과일 뿐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네.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제 일단 발언 논란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본인이 드러나는 모습들에 좀 국민들이 실망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좀 갈려요. 어떻게 예. 보시나요? 저는 일단 윤석열에 대한 기대감과 네. 피로감 네. 이 혼재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혼재다. 예. 그래서 지금 약간 떨어지는 추세지만 크게 뚝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이 입당한다고 해서 지지도가 올라간다는 법이 없고 더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지율 하락세가 저는 입당 시기와는 그렇게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는 보지 않고요. 다만 우리가 오늘 미래 많이 얘기했지만 예. 미래 비전을 미래 국가 어떤 정책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느냐 마느냐가 바로 이제 윤석열에 대한 지지도의 등락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예. 아직까지 그게 없기 때문에 계속 예. 지지도가 주춤하거나 하락세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윤석열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봐야 되는 게 제대로 봐야 됩니다. 예. 입당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윤석열이 앞으로 미래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에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겠군요. 그러면. 예, 많이 고민을 예. 좀 하고 있고 아까 주위에도 관련된 사람들도 많이 개인적으로 보면 관심 고민하고 있다 고민을 얘기 많이 하고 들리더라고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윤석열은 빨리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후원금도 이제 모금 시작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거든요. 예. 후원금 선거하려면 좀 필요하잖아요. 이게 또 얼마나 모이는가를 보면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는가도 보일 수 있겠네요. 예, 뭐 이재명 전 지사가 뭐 하루에 뭐 9억을 모았나요? 뭐 또 어떤 다른 후보는 뭐 6억이라고 해서 그 금액이 지지도와 응집력 앞으로 미래 가능성에 대한 척도가 되는 것처럼 이제 많이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아마 아직까지는 저는 윤석열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후원금이 그래도 섭섭지 않게 모일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최재형 원장도 좀 살펴보죠. 전 원장이죠. 예. 자,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그 종교계 인물도 만나고 예.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도 나름 쓴소리를 하고요. 예. 이 행보는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부분 지금 그 최재형 전 원장의 지금 광폭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저는 일단은 예. 뭐 후발주자로서 상당히 속도를 내는 속전속결 정책 행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본인이 또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예. 또 불교 친화적인 또 행보를 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위로 관료 출신답지 않게 상당히 좀 정치적인 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단 지금 현재까지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처음으로 이재명 지사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예. 좀 몸집을 키우겠다, 존재감을 좀 드러내겠다라는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후발주의 중요한 또 전략 중 하나가 차별화거든요. 예. 그래서 앞서가는 윤석열에 대해서 차별화를 했던 거고, 그래서 아마 입당 시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 외모라든지 뭐 행보라든지 이후 과정에서도 상당히 이제 다른 면모, 윤석열과 나는 다르다는 면모를 보여주는 것에서 네. 평가를 받을 거라고 이제 봅니다. 예. 자, 이제 한 분 남았습니다. 한 네. 명 더 좀 짚어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라디오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골 탈퇴를 한다면 어느 쪽에는 힘을 합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먼저 이 내용을 듣고 관련해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정권과의 대립각이나 어떤 분노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을 결집하는 것만으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차례 그 혁신과 개혁과 변화에 대한 그 제 의견을 많이 피력을 했고 거기다 또 공헌하신 분들 제법 계셨던 것을 민주당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골 탈퇴를 이쪽이든 저쪽이든 한다면은 예. 저는 힘을 합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단순히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원장은 사실 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역시 김동연 전 부총리의 차별화 전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동연 전 부총리의 말이 상당히 형이 이상학적이어서 저도 좀 이해하는지 어려웠는데요. 어쨌든 뒤늦게 출발한 사람은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차별화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인데 여의도 정치인에 대한 차별화를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고 그러더니 뒤늦게 출발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부터 윤석열에 대한 차별화를 하고 예. 지금 아주 뒤늦게 나오는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는 두 사람에 대한 차별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차별화의 메시지가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나는 정책에 대한 각을 세웠지 정권에 대해서 각을 세워본 적이 없다라는 거 하고 또 두 사람 당신들은 국민들의 어떤 분노를 활용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라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정치 교체가 아니라 세력을 교체해서 하겠다라는 건데 저는 그 의미가 좀 어떤 의미인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저는 여야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제가 예. 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야 어느 쪽도 갈 수 있다라는 저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네. 특히 지금 민주당도 경선이 이런 식으로 세게 치다 보면요. 예. 경선 말기에 어떤 대격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네. 내부에. 예. 네. 그리고 동시에 국민의힘도 경선이 본격화돼서 경선 말기에 간다면은 예. 이를테면 뭐 10월쯤 가면 어떤 내부 격동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정치적으로 저는 어떤 정계 개편도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계개편까지. 예, 그 상황에서 본인이 김동연 부총리가 자기가 구원투수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그 가능성을 저는 염두에 두고 봅니다. 예. 그래서 최근 들어 김동연 전 부총리의 여러 가지 행보나 메시지를 보면 상당히 이게 절묘한 중도 행보다. 여도 절묘한 야도 중도. 아니고 양쪽 다 갈 수 있다는 상당히 절묘한 고단수의 중도 행보라고 볼 수 있지만 예. 그걸 자칫하면 그게 이리저리 눈치 보는 외줄타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어느 시점에 있어서는 좀 더 본인의 어떤 노선이나 메시지를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어느 정도 속내를 드러낼 필요가 있는 시기가 곧 그렇습니다. 다가올 것으로 분명하게 보이네요. 해야 여든 야든 선택지가 있을 수 있고 특히 무엇보다 국민들이 그래서 저 사람을 지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본인이 제일 장점으로 내세우는 게 경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뭐 기재부에서 경제 관리를 34년이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모든 여야 후보 통틀어서 자기가 다르다라는 차별성을 보여주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경제를 확 멋있게 바꿀 수 있는 예. 경제 청사진 비전. 그리고 민생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청사진 이걸 보여준다면 저는 정말 단기간 동안에 확 뛸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과연 그걸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그러자 저는 국민들의 언론들이 좀 김동연에 대해 행보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